어느 정도 허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야 되는지.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조금 견뎌보고 싶다 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침상 안정을 취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틀 이상 누워 있는다 하면은 그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통증을 만성화시키고 뭐 여러 논문에서 통증에도 좋지도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이상은 내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와서 약간 뻐근하다. 이 정도는 뭐 한번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수준인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병원을 좀 가도 네. 해결이 안 된다. 진통제만 준다. 이래서 또 안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 통증은 대부분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거든요. 예. 터지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을 줄이는 것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드시는 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과에도 좋고 통증에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뻐근한 거겠지라고 생각한 것도 디스크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거를 엄밀하게 이렇게 분간하기는 어려운데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아, 오히려요? 네. 근육이 아니라? 네. 당장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 병원들이 지금 떠올라요. 당장 떠오르는 건 이제 재활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그다음에 뭐 마취통증의학과, 뭐 한의원, 뭐 이런 데가 떠오르거든요. 이런 허리 통증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어떤 전공으로 가는 게 맞는지. 네, 저는 재활외과 의사니까 예. 재활외과 의사면은 잘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처음에 허리 통증이 생겨서 가시면 네. 어딜 가시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정형외과를 가셔도 되고 식경외과, 재활의학과, 뭐 마취통증의학과, 뭐 가정의학과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왜냐면 요통이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30%는 요통이 있다고 하고 웬만한 과에서는 다 보는데 처음 가서는 뭐 해드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다 비슷해요? 네, 처음 방문했을 때 수술하자고 하는 데는 없어요. 네, 뭐 정형외과 가셔도 경과를 좀 보고 호전되는 걸 보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과는 운동이랑 보존 쪽 치료를 하려고 하고 네네.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이제 점점 호전이 안 된다, 악화된다라는 뭐 판단이 들었을 때는 수술을 권유드릴 거고, 네, 이제 점차 지나가면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처음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처음에 방문한 곳에서 계속 재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약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형외과에 갔다면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적인 치료로 가기 쉽고, 뭐 재활의학과를 가게 된다면 약간 운동치료 쪽으로 가기 쉽고, 이런 거는 좀 있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을 만약에 권유받았다. 네. 아니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 점점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럴 때는 절대로 이제 한 군데에서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아니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좀 다른 과로 다른 과도 한 번 정도는 더 진료를 보시고 다른 소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같은 과의 다른 병원은 의미가 사실 없네요. 네. 뭐 대개는 그렇죠. 왜냐면 비슷한 해결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건 되게 좋은 팁이네요. 정말 수술 쪽으로 이제 권유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신중하게 좀 다른 여러 가지 과들을 방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수술은 좀 큰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수술해서 빨리, 그냥 통증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결정하셔도 되는데 나는 수술하기 좀 싫은데 병원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할 때는 이제 비수술과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뭐 이런 데 가서서 정말 나 꼭 수술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건 좋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수술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생길 때, 네, 그때는 그냥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또 근력 약화가 생겨서 이제 풋드롭이라고 이제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경우, 예, 처음에 딱 심했다가 점점 호전되는 경우는 보존 쪽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시는데 점점 악화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보존 쪽 치료로 치료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재활의학과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어쩌면 그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수술보다는 일단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문제 빼고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체감은 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진짜 디스크 수술이나 그런 거 관련된 KBS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은 또 뭐 정성근 교수님도 이제 미디어에 좀 많이 나오시면서 재활의학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황이 어떤지? 현재 자료는 아니고 2014년도 이제 심평원 자료인데 거기서는 그 해에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신 분이 한 13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130만 명? 네. 그리고 수술하신 케이스가 15만 건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0% 좀 넘네요. 네, 그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비율이 뭐 절반 이상이다, 더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경미한 경우도 많고, 네, 호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수술을 뭐 적게 하는 편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65세 이상의 인구만 네네. 보면은 미국보다 한 2배 이상 한다라는 것도 그때 그 자료에 있었고요. 2007년 대비해서 2014년까지 이제 수술 증가율이 한 30% 늘었다. 네, 그래서 점점 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오히려 네, 제가 네. 느낀 거랑은 약간 반대긴 하네요. 근데 또 그게 2014년도까지여서 그 네. 이후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점점 증가하더라. 정성근 교수님 이제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과장님이신데 네, 유명하시죠. 네. 네. 얼마 전에 100년 운동도 내셨던. 그렇죠. 네. 100년 목, 100년 네. 운동. 네. 그 100년 허리가 얼마 전에 뭐 30세인가 29세인가 찍었다던데 네. 엄청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전문의 딸 때 면허가 이제 1900번대인데 그러니까 재활학교 의사가 전국에 1900명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한 2200명, 2300명 좀 되면서 점차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90년대만 해도 잘 몰랐다고 네네. 하고 재활학과 뭐 하는 데인지.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영향력이 점점 있으니까 그런 걸 더 알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수술하시는 과대에서도 무조건 막 수술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러셨나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러신 건가요?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정치적인 네. 얘기가. 네. 근데 삼성병원에 신경외과 어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네네. 그분 이제 강의하신 영상 같은 거 보면 수술을 또 꼭 그 적응증 맞는 환자들만 해라. 네, 무조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님이라고 정형외과 그분은 정형외과 교수님이신데 이춘성 교수님. 네, 그분도 이제 책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그분 책에서도 보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무조건 수술하려고 하는 거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네. 그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옳다. 이제 수술환군이랑 비수술군 이렇게 비교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제 수술환군은 초기에는 통증이 금방 빨리 해소되더라. 근데 비수술군이랑 1년 또는 2년 후에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더라. 이런 논문들은 또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통증을 빨리 해소시켜 준다. 수술이? 네, 수술이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들 많이 있어요. 들으면서 약간 궁금한 건 디스크에 이제 수술을 하면 디스크는 그러니까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나요? 우리가 라식을 할 때 각막이 완전히 이제 회복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디스크도 그런가요? 예전에는 디스크가 아예 회복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디스크 안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한번 손상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퇴행성 손상이 계속 쌓여가지 이게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약간 연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요새 이제 동물 연구나 이런 걸 보면 디스크의 겉부분 이제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섬유륜의 외부 제일 겉부분은 회복이 진행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를 찹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 정성 교수님 많이 쓰신 표현인데 네. 이제 겉에는 질긴 섬유륜이 있고 안에는 젤리처럼 수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액이 안에서부터 점점점 뒤로 밀면서 안에 내부 섬유륜을 조금씩 찢으면서 이제 결국 탈출되는 그 거거든요. 찹쌀떡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앙금이 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도 일으키고. 네, 근데 다시 그게 한번 찢어지면 안 다친다고는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다치더라. 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